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하고 홀로 고통받고 있는 30대 여자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게 특출난 것도 없었지만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었던 아주 평범하게 살던 30대 여자입니다. 그런 저에게 비극이 기어코 찾아왔습니다. 터질 듯이 조여오는 통증을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글을 남깁니다. 제가 글솜씨가 없기도 하지만 지금 제 상황이 조리 있게 글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상간녀는 같은 직장의 동기였습니다. 그 여자는 행동거지가 천박하였기에 그리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고,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되더라도 인사만 하는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먼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둘이나 놓았습니다. 2016년부터 모든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무슨 이유에선가 갑자기 저에게 소개팅을 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그냥 편하게 만나보라는 부추김에 넘어가 한번 만나보기만 하자는 마음으로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고 금방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서로 나이도 있었던 터라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고 얼마 후 뵙게 된 시부모님들은 저를 정말 아껴주시는 자상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때까지의 제 삶이 그랬던 것처럼 남편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상견례를 하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사건 없이 무난하게 잘 이어졌습니다. 언니,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축하해. 고마워. 내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네. 저는 진심으로 그 여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고 평소에 안 좋게 보았던 그녀를 조금은 이해하고 친해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는 날부터 그 여자는 어딘가 좀 수상하고 저희 신경을 건드리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친구들과 모여 뒤풀이를 한 다음 우리 부부는 호텔로 갔는데 저녁에 그 여자는 계속해서 남편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술에 잔뜩 취해서는 오빠, 어떡해? 어떡하면 좋지? 나 많이 취했나 봐. 어떡해? 오빠가 내려와서 좀 챙겨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혀 꼬인 말을 계속 주절주절 해대기도 하면서 계속 남편을 찾는 전화를 해댔습니다. 신혼 첫날 밤부터 새신랑한테 술주정이라니 참 배워먹지 못한 행동에 화가 났지만 좋은 날이니 참았습니다. 그런 뒤에도 그 여자는 가끔씩 연락을 해서 언니, 잘 살고 있지? 응, 잘 살고 있지. 오빠가 언니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면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해줄게. 응, 알았어. 고마워. 내가 있으니 든든하네. 말은 저를 위해주는 것 같았지만 왠지 기분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저보다 결혼 생활을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알콩달콩하냐느니 신혼이 오래 간다는 등과 같이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그 여자가 남편을 소개시켜줬고 결혼한 지도 오래되어서 그럴 거라며 이해하고 넘어가곤 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 3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가게를 차려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장사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갑자기는 아니고 오랫동안 고민한 거야. 당신도 알잖아. 요즘 회사도 어렵고 정년까지 다닐 수도 없는 거. 지금이야 어찌어찌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다닐 수 있겠어? 그렇다고 돈이라도 많이 받나? 그것도 아니잖아. 차라리 조금이라도 어릴 때 내 사업을 시작해서 돈도 많이 벌고 당신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남편은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 그래, 성실한 사람이니 어차피 나중에 나이 먹고 회사에서 잘리느니 일찍 시작해서
중간에 고생을 좀 하더라도 나중에 자리 잡는 게 더 낫겠다 싶어 제가 대출을 받아줬고 저는 남편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을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은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가게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로 이틀씩, 3일씩 외박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업 시작하고부터 왜 나를 멀리하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며 대화를 시도해보기도 하고 편지도 써봤지만 권태기인지 뭔지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네요. 난 사실 결혼 생각 없었는데 나이 찼다고 부모님이 하도 성화를 부려서 등 떠밀려 결혼한 거라고.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안 맞는지. 남편한테서 돌아온 얘기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일부러 저에게 상처 주기 위한 개소리들만 하더라고요. 한참을 싸우고 답답한 마음에 저는 혼자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집에 돌아온 순간 누군가 다녀갔구나라는 촉이 오더라고요. 그 이전부터 둘이서 주고받는 카톡도 이상하고 카톡에 올려놓는 상태 메시지와 노래도 뭔가 쎄한 느낌이 든 것도 사실이지만 설마 결혼 주선자인 그녀와 남편이 무슨 딴짓을 하고 그렇지는 않겠지라며 순진하게 믿은 제 잘못이지요. 무식한 것들이 그 짧은 문장의 문법도 못 맞추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4시에 내가 온다면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라나 뭐라나. 노래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랍니다. 남편 가게에서 찍은 사진 올려놓고 19호실이라고 해놓은 건 그냥 책 내용이래요. 오해하지 말래요. 19호실로 가다라는 소설인데 여주인공이 남편 자식들 있고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호텔 방으로 가는 뭐 그런 내용의 소설인데 오해하지 말랍니다. 누굴 병신으로 아나. 둘을 의심하기 시작하니 그동안의 남편 행동들의 퍼즐이 하나씩 짜 맞춰지더라고요. 저와 권태기라 마음이 복잡하다며 혼자 있고 싶다고 갔던 여행은 그 여자와 다녀온 거고요. 저희 친정부모님 계신 지역에 가서 둘이 데이트를 하고 호텔까지 들어갔더군요. 시계는 한 번도 안 차던 사람이 어느 날 시계를 차고 들어와서는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길래 뭐지 했더니 그 여자와 맞춘 커플 시계였더라고요. 이렇게 수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둘이 저를 잘도 속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상간녀를 만났습니다. 언니, 마음 아프게 한 건 미안해요. 라고 하는데 말투가 옛다 미안하다. 뭐 그런 말투였습니다. 호텔에 같이 간 건 1박 2일 여행이니까 잠은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죠. 호텔이며 모텔을 들락거렸어도 잠자리를 같이 안 했으니 잘못된 거 없지 않냐는 식이더라고요. 나 없는 동안 우리 집에 온 건 오빠가 초대했으니까 갔죠. 남편에게 준 선물이며 돈 빌려준 거에 대해 물으니 친군데 돈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원래 친구들한테 잘 빌려줘요. 그 뻔뻔함에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상간녀 소송할 생각으로 머리채 한번 못 잡고 주먹만 쥐고 부들부들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습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신혼이냐며 웃어주면서 다른 쪽에서는 제 남편과 둘이 놀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대출받아서 제 명의로 차려준 가게에서 둘이 놀아났습니다. 남편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집을 잠깐 비운 사이에 저의 신혼집에서 둘이 놀아났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건 상간녀 엄마는 보험 설계사를 하다가 지금은 화장품 방판을 하는데 둘이 바람 피우는 와중에도 저희 시어머님께 전화해서 화장품을 사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는 잘 지내냐고 물어봤다더군요. 저는 결국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우울증 약을 삼키며 거의 송장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심장이 너무 뛰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를 악물고 또 악물어 턱관절이 고장나서 입이 벌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 와중 상간녀는 카톡 프로필에 행복하다고 올립니다. 죄 지은 건 상간녀와 전 남편 둘인데
아무 죄 없는 저만 인생 나락으로 떨어졌고 상간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둘 다 사람이 맞기나 한 건가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요. 둘이 연인이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소송 못한답니다. 상간녀 본인이 쓴 각서가 있는데도 둘이 그저 친구 사이였다 하면 방법이 없답니다. 소송한다 해도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고작 1000이나 1500 정도.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꼴랑 1500.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아니, 전 지금 반은 미쳐 있습니다. 이 아픈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 죽을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애기 낳고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제 꿈이 처절하게 짓밟혔습니다. 이제 평생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네요. 소송도 못하고 그쪽 남편에게 알릴 방법도 없어 이렇게 글이라도 올립니다. 짐승만도 못한 상간녀. 결혼하게 해주더니 이혼까지 하게 해준 제 인생을 농락한 상간녀가 얼굴 들고 다닐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소한 그 여자가 한 짓을 그 여자 남편이 알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여자 상간녀에게 결혼하게 해줘서 고맙다, 고맙다고 했던 제가 죽이고 싶을 만큼 밉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사연의 주인공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힘이 되어 드려야 할지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